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좀 라방을 자주 하네요. 자, 일단은, 자, 갑자기 잔소리 겁나 하다가 방송 키니까 또 갑자기 목소리가 틀려지죠. 자, 일단은, 그러니까 보면은, 두빌 같은 경우가,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주봉이나 일봉이 이평선 타고 가잖아. 이평선 타고 갈 때, 좁힐 때 조심해야 되지만, 좁힐 때 기회다.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약간, 지렁이처럼, 뱀처럼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럴 때 사라니까? 이럴 때 사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보이잖아요. 하는데, 그래, 지나고 나면 보여. 그러니까 지나고 나기 전에 그런 예측을 하라는 거야. 저런다고? 우리 엄마 혼내고 전화. 그래. 그러니까는, 물론, 또 이평선 닿는 주봉이니까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밑에서 일단은 말아 올린 거고, 그리고 또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올라갈 자리이기도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간단해. 여기서 그냥 내가 말했잖아. 그냥 과거 차트에다가 그냥 그어 놓으라고. 횡보한 구간이 보이잖아. 이 지렁이 하다가 잠깐 허리 아파서 잠깐 쉬는 구간. 이 쉬는 구간에다가 체크를 해. 그래서 나 여기 손절, 여기 손절. 그냥 이렇게 잡고만 들어가도 얼마 안 보잖아. 얼마 손해를 안 보잖아. 근데 자꾸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사야지. 아까 동길이 76,000원 보라 그랬으니까 76,000원 오면 사야지. 아니 뭐 자꾸 고민해. 한 주라도 사라니까. 한 주를 사고, 그러니까 정찰이라는 게 자기가 뭐 10개를 살려고 했든 5개를 살려고 했든 100개를 살려고 했든 1% 정도 정찰을 보내. 그리고 나서 계획을 짜도 돼. 1% 손절해봤자 몇만 원 손이고 뭐 몇천 원 손해야. 니네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손해본 게 더 많은데 뭘 굳이 그거를 자꾸 망설여. 어차피 스머프 계좌들 손실이 더 큰데 꼭 이렇게 손실 큰 애들이 손이 되게 커. 손실의 손은 되게 큰데 이 수익에 대해서는 되게 쫄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봉 뭐 체크했으면은 얼봉 체크해서 내 마지노선이 어딜까 보고. 근데 어차피 뭐 얼봉을 하든 주봉을 하든 어차피 대충 다 비슷해. 그럼 눈으로 매매하는 거랑 실제로 매매하는 거 틀리지. 그러니까는 이 대비를 해놓으라고. 넷플릭스 보고 저거 뭐야, 저기 남의 연애하는 거 보고 희일안락 할 시간에 이렇게 해놓고 토스에다가 알람을 걸어. 토스 계좌가 없으면 못 들어가나? 앱을 못 가나? 아무튼 그래서 알람을 걸어. 증권 계좌 안 만들어놔도 알람을 걸어. 알람 걸고 그 뭐야, 저거 알람 울리면은 그때 생각하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침에 일도 까먹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나처럼 뭐 주구장창 보면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죠. 내가 매일매일 이거 수급 정리해줄 때 그냥 뭐 키움이나 유한타나 여기서 그냥 숫자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노가다 떠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서 좀 특이점 있으면은 저거 뭐야, 차트 한번 보고 그 전 수급 보고 다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지. 막 그냥 막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작은 종목 같은 경우 특히 한 번 더 차트 봐.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도 얘가 지금 차트상 들어가도 되는 건가 째려볼 자리인가 해서 수급이 들어와도 안 써주는 것도 더 많아. 내가 말했잖아. 이거 종목 정리해주는 거 보통 4, 500개, 최소 4, 500개 이상을 보는 건데, 최소 시간 남으면은 거의 1000개 가까이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건데 맨날 스킵을 하니까는 뭘 아냐고. 다음날 돼서 얘 왜 올라요, 얘 왜 내려요 밖에 안 나오잖아. 뭘 또 갑자기 그래요. 그래, 나는 내가 공부하면서 공유하는 거라서 허투루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하면서 하는 거라서 허투루 주는 거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뭐야, 저기 미봉처럼 AI 써도 되고 해서, 뭘 AI가 솔직히 뭐 100% 내가 수작업 하는 것보다 100%는 아니래도 중복 정리는 해주잖아. 그 중복 정리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관은 어차피 이 손실을
줄여야 돼요. 얘네는 시간을 녹이는 애들이 아니라 돈을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어서 돈이 손해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일 바로 바뀔 수도 있어. 특히 외인은 그거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는 연속성을 보라는 거야, 연속성을. 거래대금하고 뭐 저거 뭐야 외국인 수급하고 심심해서 올려주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하라고.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쓰잘데없는 글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복습하면서 그냥 그런 거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해. 캡처해놓고 모아서 보든지 한 번씩 체크를 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 있잖아. 자식들한테 공부 그따위로 하라고 할 거야? 대충 선생님 얘기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공부하고 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어. 거기까지. 그래. 그래. 자기들도 잔소리 하면서 자식들한테 왜 이 잔소리를 들으면 본인들은 못하냐고. 자기들이 못하는 걸 꼭 잔소리 한다니까. 내가 그 뭐지? 저거 손절 칼같이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나도 100%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뭐라고 하지? 세뇌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잔소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거야. 내가 이게 완벽하지 못한 걸 자꾸 각인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잖아.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칼같이 손절 치고 칼같이 매도를 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거 차트 본 것처럼 잘 봐요. 이 11월 6일날 11월 5일날 이 음봉이 나왔어. 근데 11월 5일 같은 경우는 뭐야 저거 밑꼬리를 달았어. 살려주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기준선 그어서 대비를 하라니까. 대비를 해서 뭐야 어저께도 얘기한 것처럼 밴드를 정해. 1번 2번 3번 밴드를 정해서 그 밴드 오면 나 손절 치고 일단은 복수하러 나중에 이 밴드 올라오면은 다시 보겠다. 그게 오늘 자리잖아. 그게 오늘 자리니까 오늘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평선에 또 막혀 있으니까 또 쉽게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찰 보내놓고 또 밑에 빠질 것도 생각해놓고 60선 타고 있으니까 60선 봐야지. 근데 또 주봉 보니까 아직 20선 지키고 있네. 그렇게 또 월봉 보니까는 여기 떠 있는 거 좀 내려올 수도 있겠네. 그런 예상들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국장 얘기부터 하자면 아까 저거 코스피 보여준 것처럼 일단 지지는 했는데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평선을 일봉이지만 이평선은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해서 솔직히 오늘 지수 올린 거는 삼성전자가 다 올린 거긴 하거든요. 다른 거 뭐 배당이나 지주 뭐 이쪽들도 많이 차이 나왔고 아직 턴이라고 시원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여기 4040이든 30이든 좀 올라와야 되니까 이평선이 좀 더 내려간다고 하면 어쨌든 4000 위에 다시 안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번에 하락 때 지금 우리가 거의 한 6거래일 동안 음봉이었잖아요. 계속 내렸는데 신용이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버틸 힘이 있다는 거지. 신용이 터지기 시작해야 내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약 한 4조 정도 신용이 터져야 그래야 찐 하락이거든. 근데 신용이 아직 안 터졌다는 거는 아직 버틸만 하다고. 그리고 지금 이 미수라고 약간 자기 그 시드에 따라서 미수를 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권하지는 않는데 미수 지금 상환율도 반도 안 된다 그랬나? 아무튼 별로 안 좋대요. 반대 매매가 꽤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올라서 투경이나 투자주의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마른 것도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외인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일단 오늘 산 것도 뭐 언제든지 내일 오늘 5천억 샀다고 해서 내일 1조 팔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는 일단 또 미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미장도 거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동장 돼야지 선물도 움직이겠지만 거의 뭐 지금 어제 저녁부터 계속 똑같고 일단 금리 인하는 확실해졌는데 닉 기자가 어제 기사 봤으면 알겠지만 닉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일단은 거의 닉 기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뭐야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다 안다고?
솔직해지라. 빅 기자가 이제 거의 뭐 파월의 뻐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준의 뻐꾸기를 해서 그냥 파월이 말할 거를 미리 약간 예보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금리 인하로 방향은 잡힌 것 같아요. 금리 인하로 방향은 잡힌 것 같고, 근데 이거 12월에 할지 1월에 할지는 아직 파월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다음 달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다음 달 결정에서 뭐 나오겠죠. 일단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아침에 체크해서 얘기했지만, 그 자동차들, 미국 자동차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자동차 대출, 뭐 집이든, 그러니까 어제 건축 관련주들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하 수혜주들 있잖아. 금리 인하 되면은 대출을 받을 때 좀 편한 이런 산업들은 어저께 그래서 좋았거든요.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동성, 어차피 유동성은 하긴 해야 되니까, 연준이 싫어해도 하긴 해야 되니까, 유동성 부분도 일단 그래서 코스피가 이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신용이 하나도 안 터졌다. 그 부분 신용 터지게 되면 한 4조 가까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외인이나 기관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여기 6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온다고 뭐 또 사요 마요가 아니라, 좋은 거 수급 확실하고 오늘 뭐 차트 보여주고 내가 수급 얘기했던 거는 사도 되는데, 그 전에 너네 스머프 애들 있잖아, 중소형주 막 작은 애들, 시총 작은 애들 막 이런 거 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 바닥에서 그냥 지렁이 춤추는 애들, 그런 애들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런 애들 분할 현금 회수 하라고. 그걸 해놔야, 그래야 진짜로 여기 이평선 올라가가지고 불꽃슛을 준비하고 칙칙폭폭 하기 전에, 그러면은 그 현금 가지고 걔네 태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불타기도 빠른 결정을 해야 돼. 추세 올라타고 할 건지, 아니면 난 지금부터 바닥 지하 마그마까지 생각하고 그냥 지금부터 모을 건지. 자,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도 잠깐 보자면, 나스닥도 여기 그 어저께 라방에서 그어놓은 선 지지하고, 그 밴드 지지하고, 그리고 반등을 했어요. 이게 또 뇌피셜 하나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그 미중 이 무역 갈등이 끝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뒤에서 트럼프가 요새 좀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 미중이 뒤에서 만약에 트럼프랑 시진핑하고 조용한 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딜이요, 이제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호재의 딜은 엔비디아 칩을 풀어주는 거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날라가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날라가겠죠. 이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그 수주 받는 게 한 40% 정도 돼요. 40% 정도 비중이 되니까는 엔비디아가 4% 오르면은 하이닉스도 4% 정도 오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이 올라가나? 아무튼 그러니까는 또 반대로 4% 빠질 수도 있으니까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뇌피셜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중 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요. 내가 지금부터, 만약 지금 내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난 일단 현금 회수하고 확실히 추세 전환 나왔을 때 딱 추세 돌파, 이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여기 이평선을 딱 올라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적어도 이 방향성은 정해놔야 돼요. 올라타서 나 이때부터 현금 분할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그럴 자신 없으니까 지금부터 모으고 여기 손절 라인 오면은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뭔가 그 방향성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해야지. 그게 없으니까 오늘 오르면은 좋다 그러고, 오늘 내리면은 싫다 그러고, 세상이 어떻게 네 마음대로 되겠니? 네 마음도 네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다못해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똑같잖아. 내가 아무리 모범 운전하고 잘한다고 해도 딴 쪽에서 뭐가 날라오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뭔가 대응이 된다니까요. 난 그래서 차에도 항상 망치 갖고 다니고, 물에 빠질지 모르니까, 차에 갇힐지 모르니까 망치 갖고 다니고, 미니 소화기 같은 거 대비해놓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잖아. 항상 그 1% 가능성도 대비는 해놔야 되니까. 나는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비상문 개방하는 곳하고 망치로 유리 깨야 되는 곳하고 막 그 근처에 있어요, 항상. 혹시 모르잖아. 화재가 나거나 전복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시트 헤드 그거 잘 안 깨질 수도 있대. 나도 그거 영상 봤는데 그거 잘 안 깨질 수도 있대. 그냥 확실한 망치 갖고 있는 게 낫잖아. 그 시트, 야, 물에 빠져서 잠기고 있는데 그 시트, 그 헤드 빼가지고 그거 할 정신이 어디냐? 망치 꺼내기도 힘든데. 안전벨트 안 풀리면 칼로 끊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항상 그런 대비를 해놔야 돼요. 막 소화기 어디 있는지 봐두고, 불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봐두잖아?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옛날에 진짜 군대에서 저기 페인트 칠하다가 불났을 때 사람 갇혀있고 막 이런데 사람들 다 당황하는데 나 혼자서 소화기 들고 진화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위험이 처했을 때 침착해야 돼. 그 어른들 농담처럼, 어른들 속담처럼 그냥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가방? 가방? 가방에 돈이 많은가 보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저거 애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대요. 어쨌든 뭐 전문가 말이니까 참고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역대 신고가 112,400원을 찍고 내려왔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어퍼컷하는 장면을 이렇게 빨리 보게 될지 몰랐지만, 그러니까 하이닉스 5만원, 6만원 평단을 만든 것도 6만원, 7만원 때부터 분할 매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직도 5만원, 6만원 평단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이 월봉에서 나온 것처럼 월마다 나눠서 팔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잡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매매를 할 때 단기를 할 건지 중기를 할 건지 장기를 할 건지를 취향이 맨날 바뀌듯이 이것도 매번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리밸런싱을 뭐 개인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적어도 뭐 분기마다 하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을 해야지. 기술주만 죽어라 갖고 있어봤자 안 된다니까. 지금은 그런 순환매 그거는 진짜로 약간 하락장에서 그걸 모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가지 찼으니까는 순환매장이잖아.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채권 영상 그래서 얘기한 거고, 또 얘기하지만 지금 원화만 갖고 있으면은 남들보다 손해예요. 지금 차트 들어볼까? 잠깐. 젠장, 녹화가 또 안 된 것 같죠? 들은 사람들은 미안한데, 자, 다시. 자, 나스닥이 10년 전보다 약 6배 올랐어요. 그리고 환율은 약 40% 올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 가치는 40%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국장만 투자하고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40%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결국엔 약 미국 글로벌 장에 투자를 했으면, 그러니까 환 해지를 했으면 약 8배를 10년 동안 본 거예요. 이게 부동산하고 금하고 10년 동안 약 3배 올랐어요. 국내 기준으로 3배밖에 못 올랐어요. 부동산하고 금도. 근데 진짜로 그냥 나스닥만 8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미장이니가 아니라, 그렇게 환 해지라는 어저께 영상처럼 그 환 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 지금 환율이 왜 약간 내려간 줄 알아요? 그 얘기 나와서 그래요. 지금 서학개미 투자하는 거 약간 저거 하고 제재까지는 아닌데 약간 조금 진정시키고, 연기금 저기 투자하는 것도 약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약간 개입을 한다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근데 약간 그 생각도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이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해서 약간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환전을 못하게 만들어. 뚜껑이 날라가 안 날라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지수를 모으든 뭐 RP를 사든 아니면 저기 요즘 외화 파킹 통장도 있으니까 외화 파킹 통장을 하든, 그러니까 꼭 달러가 아니더라도 뭐 엔화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뭐 그런 좀 글로벌한 이 환해지를 좀 해놓으라고요. 지금 누가 봐도 뭐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거 지금 월봉인데 2005년부터 월봉인데 이제는 진짜로 1000원 시대는 꿈도 못 꾸고 1200원 시대도 이제 안 올 수도 있어요. 1300원이면 감사합니다. 1300원 시대도 안 올까봐 걱정이에요. 뭐 해외여행을 뭐 막는다 뭐 하는데 뭐 그것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채권하고 환해지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뭐 원유가 됐든 미장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약간 해지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놀러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국가적 위기를 떠나서 개인적인 위기가 이런 거라니까요. 물가에 다 녹아나잖아. 지금 과자 2봉지만 사도 2~3천원이 그냥 깨지잖아요. 10,000원 가지고 과자 몇 봉지 사지도 못해.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적어도 올해까지라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플랜을 좀 세워놔요. 내가 이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할 그 플랜을 좀 세워놓으라고. 뭐 영상을 보든 뭐 책을 보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 그 방법을 찾아 놓으려고 해야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게 진짜로 내가 이 미장이든 비트코인이든 내가 몇 년 5년 전부터 내가 5년이야 뭐 아무튼 5년 전부터 내가 계속 사람들한테 1,000원씩이라도 사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근데 이 몇 년 사이에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 진짜로 5년 10년 있다가 이거를 대비를 해놓은 사람과 안 해놓은 사람의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니까요. 아파트에도 돈 깔고 있지 마. 아파트에 뭐하러 돈 깔고 있어. 전세 주고 월세 살아. 월세 살고 그리고 그 돈을 일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이 돈을 자꾸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돈을 일을 시켜서 이 돈이 녹슬지 않게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저금통에다가 백날 1,000만원 1억을 넣어놔봤자 뭐하냐. 나는 예적금도 안 한 지 꽤 됐지만 예적금도 그거 옛날에는 솔직히 예적금 성인 되면 예적금 하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 근데 지금 예적금만 했잖아? 쪽박이야. 1억 가지고 뭐 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그 편의성만 즐길 게 아니라 그 편의성에 따라오는 리스크도 항상 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지. 그래, 임대 사업해도 괜찮아요. 뭐 경매를 하든. 나는 솔직히 부동산에 돈 깔고 있는 게 제일 안 좋다니까. 부동산을 이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출 레버리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현금을 굴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진짜 집 몇 채, 빌딩 몇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가에 눌러 앉지 않아요. 뭐하러 자가에 눌러 앉아? 돈방 속에 왜 깔고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돈을 자꾸 굴려야지. 돈을 자꾸 녹이지 말라니까. 왜 자꾸 단시간에, 잘 봐. 여기서 사가지고 꼭대기에서 먹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기부터 모아가지고 여쯤부터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항상 말했잖아. 3번이든 5번이든 분할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금액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자꾸 분할을 할 생각을 하라고. 못한다는 말 좀 하지마. 네 돈인데 왜 못해. 한 번에 묶이는 것보단 낫다니까. 그리고 그 원금 회수를 하면은 일단 증권 계좌에서 잠깐 빼놔서 파킹이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원금 보장되는 데 일을 시킬 수 있는 데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이 수익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돼요. 그러다가 또 기회가 오면은 또 여기서
또 그 현금 딱 갖다가 나눠가지고 또 사면 되고, 바닥 지하 마그마까지 생각하고, 나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생각하지 말고, 날 태워서 지하로 가면 어떡해요를 생각해. 내가 말했잖아, 수익이든 손절이든 놔주는 순간 금방 까먹어요. 근데 계좌에 담겨져 있는 순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오늘 조금 말아 올렸어, 하나오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삼성전하고 하이닉스 얘기하고 하나오션 봐줄게요. 일단은 어쨌든 시황은 그러니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말이든 시간 날 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실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피곤해 죽겠고 아파 죽겠어도 여러분과의 약속,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이 장 시작 전에 뭔가를 공유하고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나와의 약속인 거야. 나태해지지 말자, 무너지지 말자, 그냥 그런 약속인 거야.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손절과 익절도 그 약속인 거야. 그래서 그 기준선이 그 약속인 거야. 그 약속에 내가 일단 지키고 나서 또 변화하면 그 변화에 또 따라가면 돼. 그리고 또 약속 정하고, 또 변화하면 또 변화에 따라갔다가 약속 정하고. 그런 자꾸 약간 그런 유연하게 움직여야지. 차트 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너는 한결같이 가벼운 종목 테마주만 건들고 한결같이 물리면은 존버를 하고 한결같이 그렇게 하냐고. 변하는데 뭐 좋은 물건 나오고 신기한 거 나오면은 써보고 싶어 하면서 왜 이 변화에 대해서 너는 안 변하냐고. 자꾸 몰라요 하지 말라니까.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일단 11만원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무난히 갈 거고, 12만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는 맥심이 15만원까지인가 나왔어요. 근데 15만원까지 뭐 진짜 유동성 좋고 뭐 미장 날라가고 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전문가들은 대충 한 12만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에서 12 사이인데 맥심 한 12까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고점이 지금 11만 2,400원이니까 여기를 올라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뭐 오를 자리야, 어차피 오를 자리야 보이니까는 오를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고비 정도만 체크해 놓고, 주봉이니까 아까 내가 10만 6천원에 매도를 하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10만 6천원이 안 왔죠. 이제 어쨌든 넥스트에서는 10만 3천원에 끝나긴 했는데, 저기 KRX에서는 10만 2,800원에 끝났으니까,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내가 아까 그래서 수급 정리하면서 저 팀 멤버들한테는 삼성전자 없거나 비중 적은 사람은 일단 사놓으라고 했거든요.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사놓고, 넥스트에 샀던, 본장에 샀다고 치면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손절가를 정해요. 심플하게 이렇게 손절가를 정해. 그래서 손절을 할지, 뭐 1번에서 손절을 할지 2번까지 볼지 뭐 추매를 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주봉으로 체크를 해. 주봉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일봉으로 세세하게 또 체크를 하면 돼요. 자, 일봉으로 오늘 저가, 어제 저가, 그제 저가, 그제 저가 뭐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손절 치고 나는 그러면 60선 오면 9만원 지키면 그때는 또 다시 사야지. 그러니까 이게 또 내일 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플랜을 짜놓고 나서 정찰 보내고, 그리고 추매 계획, 손절 계획, 익절 계획 짜고, 그리고 대응을 하면 돼요. 말이 쉽지. 근데 말이 쉬운 거는 내가 생각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 말이 더 쉽다니까. 그리고 뭐 고비는 이쯤에다가 체크하고.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현금을 회수할 생각을 하지 마.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 적어도 대장주고 우량주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욕심을 내서 끌고 가. 근데 그거 욕심을 내는 게 비중을 줄여야지. 아니 만약에 1000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11만 원까지 왔어. 지금 여기 써놓은 게 뭐야? 그래 11만 원 둘째치고 한 10만 9천 원까지 왔어. 근데 그 1000개를 일단 11만 원 넘을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건 욕심인 거지. 일단은 내가 이 고비를 10만 9천 원에 해놨으면 10만 9천 원 오면 뭐 반이든 3분의 1이든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 회수를 해놔야지. 고비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회수를 했어. 근데 정고점을 뚫었어. 그러면 그때 또 비중을 태우는 거지. 근데 복리 수익률을 깨기 싫은 사람은 다른 평단으로 만드는 거고, 복리 수익률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면 그냥 거기 그 계좌에다가 불타기 해도 돼요. 왜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신고가와 정고점을 깼다는 거는 더갈룸을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 위에 상방을 뚫어버린 거니까 더갈룸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잠깐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니까.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때 팔꼴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다 껄무새라니까. 가지고 있었으면 폭등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저게 얼마야 하는 욕심이 결국에는 반대가 되잖아. 반대가 되면은 이제 어저께 팔았어야 되는데 왜 어제 못 팔았니? 그러니까 보면 보이스룸이 안 보이나?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쨌든 엔비디아 수주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하이닉스는 오히려 음봉이었고, 뭐 막판에 말아 올리긴 했지만 음봉이었고, 저거 뭐야 삼성전자가 힘이 좋았던 게 그거였죠. 자, 하이닉스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삼전하고 비교하면은 일봉 삼전하고 좀 갭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생각해야 돼. 진짜로 너가 그 계좌를 싹 털고 다시 네가 예전 가격 신경 안 쓰고 다시 그냥 진짜로 습관 버릇 다 버리고 딱 진짜 수급과 기준선만 딱 보고 네가 매매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은 싹 한번 밀고 새로 시작해도 돼. 근데 100이면 99.9는 그렇게 못해. 다시 그 포트폴리오로 완벽하게 꾸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계좌를 분리하라는 거야. 기존 계좌를 잠시 킵해놓고, 어차피 기존 계좌 스모프잖아. 잠시 킵해놓고 새로운 계좌를 파서 걔로 트레이딩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길용 계좌를 만들라는 게, 걔 가지고 동길이 시키는 대로 최대한 내가 복귀하고 복습하면서 연습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그 계좌를 굴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티가 나. 내가 전에 습관을 고치고 있는지 아닌지가 전에 계좌랑 똑같은 구조가 된다?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게,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좌가 안 되게 만들 정도면은 그때부터는 네 말대로 하나씩 그전 계좌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계좌로 만드는 거지. 손실이 얼마 안 크면 차라리 싹 밀고 포트폴리오 재정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차라리 이런 상승장에서. 오늘 세준이 바빴니?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는데. 자, 아무튼 이래서 두 개 비교해봐도 오른쪽 게 하이닉스고 왼쪽 게 삼성전자인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평선 올라갔고 뚫었고 하이닉스는 한참 남았죠. 오히려 하이닉스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60선에 가까워지고 반등이 나온 거고, 하이닉스는 아직도 이 60선과 20선의 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 룸이 있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더 빠지면은 45만원도 생각은 해야 돼. 그래서 일단 큰 틀로 보면, 큰 틀로 보면은 월봉부터 체크해볼게요. 월봉은 뭐 체크할 게 없다. 월봉 말고 주봉으로.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을 저번 주는 지켰는데 이번 주는 깼어요. 깨서 지금 11선 근처까지 왔고 11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11선이 안 지켜지면은 아까 내가 45만원 얘기한 것처럼 46만원, 45만원, 47만원까지 이렇게 큰 틀로 주봉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상세하게 체크하면은 여기 음봉 종가 라인 정도 하고 다다음날 밑꼬리 정도 최악의 상황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고비 라인 체크하면은 여기 갭 떠 있으니까 일단은 이 갭을 고비로 두고 여기까지 올라타야 추세 전환. 모든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답진 아니야. 본인의 평단 비중에 틀리고 본인이 긋는 기준선도 틀릴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해서 내가 그은 이 기준선을 맞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시너지와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소액으로 하면서 시드를 늘려가도 안 늦는다니까. 이게 이 상승장에서 그런 플랜과 연습을 많이 해놔야 진짜로 하락장 왔을 때 그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는 이 분할 매매의 시작이 항상 이 기준선 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급하게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물론 뭐 테마나 아까 그 올린 것처럼 단타 칠 거는 그냥 단타 치면서 그냥 분봉에다가 체크해가지고 그냥 그날 해가지고 먹으면 돼. 어차피 그냥 당일치기로 끝나는 거고 아니면은 반나절로 끝나는 거고 뭐 1시간 만에 끝나는 거고 하는 거니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로 볼지 중장기로 볼지를 정했을 때 중장기 개념은 이렇게 해놔야 내가 내동매매를 안 한다니까. 조급해지지가 않는다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조급해지는 순간부터가 물리는 거야. 진짜로 희한하게 나 안 태우고 그냥 가나보다. 어떡하지? 살까 말까? 일단 몰라, 사. 그러면 희한하게 딱 그 사는 순간 빠져. 아까도 그래서 내가 말하자마자 두빌 바로 너네 매수하는 거 맞구나. 눌림 나오네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77,600원까지인가 500원까지인가 빠지잖아. 이게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오면은 프로그램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눌림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선을 해놓으면 당시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봉 보고 분봉에서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정해놔야, 그래야 분봉에서 내가 이 작은 틀도 대응이 되는 거야. 큰 틀을 모르고 있는데 분봉만 보고 했다가는 호되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오늘 갭 하락해서, 하이닉스는 갭 하락해서 말아 올린 거거든요. 갭 하락해서 말아 올렸어. 근데 갭 하락할 때는 안 쳐다보다가 말아 올리니까는 내가 샀어. 자, 또 가상 매매를 해봅시다. 자, 이거 제게 인증샷을 방패 삼아서, 자, 우리 S가 시초가에 안 잡고 하락하니까는 무서워서 안 사다가 말아 올리니까 안 되겠다, 사야겠다 해서 10시 50분쯤에 샀어요. 그러면 아까 이 위에 있는 일봉으로 큰 틀 잡아놓고 자, 오늘 이 분봉 5분봉을 보고, 어저께 5분봉과 오늘 5분봉을 보고 큰 갭에다가 내가 기준선을 그는 거야. 여기 오면 추매, 여기 오면 뭐 손절, 아니면 나는 일단은 저 바닥은 오늘 바닥이 저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야지. 그래서 진짜로 그냥 진짜로 이 분봉만 보고 이렇게 그어 놓는 거야. 그어 놓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 예상대로 바닥도 안 오고 밑에 밴드도 안 오고 그 위에 밴드에서 놀고 갔잖아. 그러면 나는 S는 비록 10시 50분에 바보처럼 샀지만 계획을 세우고 나니 수익으로 끝났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큰 틀, 그러니까 내동 매매를 했던, 계획적인 매매를 했던, 내 판단이 틀렸어. 옳았던, 틀렸던, 그 이후에 계획과 대비를 해놔야, 그래야 내가 대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이 아니라, 지난 과거 그 흐름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난 해야겠다 플랜 딱 짜면은 대신 그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지. 그게 깨지고 만약에 나를 속이고 올라가더라도 일단 약속 지키고, 그리고 다시 나를 속인 걸 알고 다시 잡아도 안 늦어. 어쨌든 손실을 막은 거잖아. 그리고 그게 자꾸 만약에 그날 두세 번 틀렸다 그러면 그날은 매매 쉬어. 그냥 쉬고 다음날 좀 마음 정비하고 오늘 내가 실패한 이유를 복귀하면서 다음날 또 매매해도 돼. 주 5일 열리는데 뭘 급하냐. 오늘은 손실 이 정도로 막은 걸로 잘했다. 오늘 그래도 비싼 떡 안 사 먹었으니까 오늘 이걸로 잘했다 하고, 그리고 내일 대비하면 돼. 계속 그 작은 손실로 잘 막아놓고 계속 복수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또 내동매매해서 결국에는 아침에 가르쳐준 이 계획은 또 까먹고 그냥 내동매매 했다가 크게 물리고 나면은 그게 더 아파. 자, 그래서 두 빌도 볼까요? 일단 뭐 들은 사람들만 좋은 걸로 하고, 자, 일단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반복적인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야. 맨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영상이고 똑같은 잔소리여도 그게 나도 이 막상 장 열리고 빠르게 순환매 돌면은 나도 약간 그런 내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우선도 자 60선 20선 다 깨졌어. 그러면은 주봉을 봐. 그러면 주봉은 일단은 살짝 뚫렸지만은 지지를 해줬어. 그러면은 주봉으로 기준선을 먼저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장대 양봉 나왔던 거기 갭 정도에다가 체크하고, 그 전에 저기 밑에 이평선 뚫리는 자리 여기 큰 틀, 자, 큰 틀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단이 얼마건 새로 진입이건 간에 여기서 내가 일단은 큰 플랜을 짜. 그리고 일본 가서 일본 말고 일본 가서 차트 좀 넓혀놓고, 자, 고비랑 지지 라인하고 저 지하실 뭐 마그마까지 뭐 대충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나는 이게 조금 더 한데 항상 밑에부터 체크해. 오를 거 생각하지 말고 난 내릴 거부터 생각하거든. 내릴 거 생각하고, 그리고 위에 고비들 봐서 내가 익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매물대는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오늘이 찬스인지 내일이 찬스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오늘부터 분할 매수가 시작인지, 아니면 오늘 손절하고 내일 다음 주를 다시 봐야 되는지, 이런 플랜을 짤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어저께인가 내가 약간 찝찝해서 비중 덜었다고 했죠. 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됐어. 그래서 분봉을 봐. 일단 일봉하고 체크를 했으니까는 오늘 분봉을 봐. 그래서 오늘 시초가 빔 쏘고 그리고 내렸어. 내려서 말아 올렸어. 구름대는 근데 기준선 그럴 때는 굳이 구름대 안 봐. 난 그러니까 구름대는 거의 지수로 봐. 그러니까 저거 일목 균형표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지수로 봐. 그러니까 나는 이 개별 매매를 하면서 일목 균형표나 이런 거를 선물이나 지수로 봐. 왜냐면 개별주는 워낙 그 이슈에 대해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구름대가 약간 저거 뭐라고 해야지? 헷갈려.
그 차트 설정 옛날에 다 해놓고 했는데 잘 안 봐. 그래서 큰 틀, 지수나 이런 선물 차트를 항상 켜놓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큰 움직임을 봐.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미리 뭐라 그러지?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미리 약간 선반영을 해주잖아. 그래서 선반영 보고 그리고 개별 종목을 체크하는 거라서 그래서 개별 종목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잘 안 봐. 아무튼 자 미봉이 말 걸었으니까 자 미봉이 시초가에 샀어. 시초가에 빠졌다가 말아 올리길래 마음이 급해서 여기서 샀어. 빨간 장대 음봉에서 11만 3천원 정도에 샀어. 물려 있어도 뒤에 차트를 보고 뒤에 하방이 별로 없네. 내리는 차트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이 정도만 켜놓고 자 대충 밑에만 이렇게 쳐도 아직 쫄 거는 없다 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비중을 처음부터 막 담으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찰 보내고 계획을 짜. 수급이나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경우는 일단 정찰 보내고 계획을 짜. 그래서 그 약속만 잘 지키면 된다니까. 그 약속만. 내가 일봉 주봉에 그어 넣었던 그 약속만 잘 지키면 돼. 여기 깨지면 일단은 손실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은 10만 9천원 깨지면 일단은 잠깐 버렸다가 밑에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올랐으면 다시 사자. 그때 복수해도 돼. 복수해도 돼. 뭐 그거를 질질 끌고 있다가 살려주겠지. 물 타고 있으면 평단 낮아지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다가 그게 만약에 지하실 가는 방향이었으면 또 그러면은 존버하는 거야. 강제 존버하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손실 복리를 자꾸 만들지 말자는 거야. 내 말은. 테크윙 더 빠졌는데 테크윙을 지금 뭐 내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테크윙은 지금 이번 달에 발표해야 될 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회피 매물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오션 수급을 안 봐주네. 하나오션 수급은 이래요. 어저께 좀 쫄아서 비중을 덜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늘리고 싶은 자리는 아니어서 아직 냅뒀는데 어쨌든 기관하고 외인이 조금 샀어요. 개인은 오히려 어제 산 거 좀 덜어냈고. 테크윙은 차트도 차트인데 수급이 깨졌어.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테크윙이 이렇게 수급이 깨졌는데 이거를 왜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개미들하고 외인들만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 외인 때문에 지금 이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굳이 무섭게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평단이 2만원 3만원인 사람이야 뭐 아직까지 쫄 필요는 없대지만은 60선 깨지면 쫀다고 하지만 20선하고 60선이 닿는 부분이니까는 지금 여기 위에 5만원 6만원에 만약에 물려있다면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자 일단은 맥심은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맥심은 이 정도인데 주봉으로 일단 체크했죠. 그럼 일봉으로 차마다 일봉으로 자 여기 120선 깨지면은 뒤도 보지 마요. 더 이상 끌고 가지 마. 일단은 그리고 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올라오면 그때 뭐 복수를 하든 삼전이든 하이닉스 수주 받았다고 이슈가 나와서 터지든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 왜냐면 이거 120선 깨지면 주봉상으로는 여기 60선 깨지는 거라서 그러면은 진짜로 여기 시초가로 8월달부터 올랐는데 8월달 이 상승분 다 반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2, 3만원인 사람 비중 덜고 정찰병 그러니까 수익으로만 즐기는 사람들이 평단 2, 3만원이면 어차피 나처럼 그런 사람이면은 솔직히 상관없어. 평단 오면 팔아도 되니까 이미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또 마음 급해서 상투 잡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 끌고 가지 말라고 지금 저번 주부터인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끌고 가지 마요. 내가 말했잖아. 11월 달에 발표하기로 한 게 발표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회피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 남들은 회피하고 있는데 왜 너는 존버하고 있는 거야? 존버는 이거 뭐같이 다 온 것 같은데 이거 목 찬 것 같은데 그럴 때 비중 덜면서 존버를 하는 거고 손실일 때는 비중 더 싫지도 말고 비중을 줄이면서 분할 손절을 하면서 현금 회수하는 걸 방향을 찾으라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그나마 수급 좋았던 거 대덕전자, 뭐 리노공업, ISC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차라리 오늘같이 조정 나갈 때 그런 거를 여기서 회수한 걸로 그런 거를 태워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보고 다음 주 보고 뭐 하는 게 낫지. 대독 던져볼래요? 에이스 침대? 그리고 심택도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택도 많이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땐 지금 약간 바닥은 다졌거든. 자, 대덕전자도 주봉으로 큰 틀 잡아. 그러면은 오늘 빠진 거 빠지지도 않았어. 자, 이렇게 큰 틀 잡아. 그러면은 내가 54,300원에 잡았어도 일단 쫄 거 아니야. 비중을 태우든지. 그리고 일봉으로 상세하게 또 체크해요. 오늘 저점 여기 만약에 20선이 깨지면은 여기까지 봐야지. 이렇게 잡으면은 54,300원에 은석이가 잡았어도 추매를 할지 손절을 할지 정할 룸이 아직 있는 거야. 오늘 개미가 좀 많이 들어와서 약간 물량 떠넘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 이럴 때는 또 타야겠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는 들어가도 되는데 정찰병 보내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럴 때는 물 타거나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연기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 이럴 때는 비중 많이 실지 말고 그냥 조금 추매 정도 이 정도만 하고 내일 눈치를 봐야지. 일단 외인이 개인 물량 떠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선 정하고 수급 보고 그리고 또 계획 짜고 또 내일 보고 내일 수급 보면서 또 기준선 잡고. 심태기는 H침대 대덕이 넘겨주고 그걸 조금 방향을 잡았어요.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고 나서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투 잡은 개미들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는 지금 주봉으로 보잖아. 그러면 지금 이 선이 지금 이 선이 안 없어졌는데 이 선이 대덕이랑 똑같아. 지금 이거 대덕이 그은 선인데 심태기한테 남아있는데 주봉 선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심태기도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주봉으로 보잖아. 그냥 조정이야. 은석이가 67,100원에 샀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아직 조정이야. 아직 하락 추세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일봉으로 여기 큰 갭 정도 체크해도 손절 라인 잡히니까는 이렇게만 밴드 잡고 위에 고비까지 체크하면은 고비는 어쨌든 여기 이평선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큰 틀만 잡아도 심태기도 내가 볼 때는 다시 이제 째려봐도 될 라인이 되는데, 일단 물론 여기 이평선 아예 올라가서 그래도 적어도 한 57,000원 넘어야지. 째려는 보라는 거지 막 지금 비중 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57,000원은 넘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돼야지 다시 에이스 침대 뺏으러 가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고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 48,000원하고 44,000원까지 생각하고 일단은 모아야겠다 하면은 내일부터 사도 되는 거고. 나는 은석이가 자꾸 접수하면 무서워. 그러니까 딱 그걸 정하면 돼요. 내가 돌파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면 돌파 매매 하는 거고, 나는 차분히 내 라인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면 분할 매수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타기가 꼭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불타기 할 때도 나랑 할 약속만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부터 내가 말한 이 밴드까지 모으면은 싼 가격에 비중을 태울 수가 있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 4번 오면 손절해야지 해서 이렇게 모으면은 싼 가격에 할 수 있지. 근데 이평선 뚝 까맞고 또 빠질 수가 있잖아. 그런 리스크도 있으니까는 그걸 감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웃돈을 주더라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한 에이스 침대가 될 때까지는 일단 참아야겠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불타기 하고 정고점 못 넘는 거 보고 팔아도 되고, 정고점 넘으면은 그때 조금 더 끌고 가서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 내 성향을 파악을 해야지. 그 파악을 해서 내가 좀 비싼 가격이라도 추세 확실히 잡혔을 때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나는 추세 잡히기 전에 턴한 것 같으니까 저기 지하까지 생각하고 모을 거냐, 그거를 먼저 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인 거야. 단기, 중기, 장기를 보라는 게 그걸 정하고 그리고 나서 정찰 보내고 분할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돼. 그럼 어차피 기준선이 말을 해줄 거니까. 껄무새 원투 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부자가 된 사람도 그 모든 거를 꿰뚫어 보고 맞춰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 대비와 공부와 대응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물론 시드 자체가 틀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그렇게 따지면 점쟁이가 다 부자게? 그걸 맞춰서가 아닌 거를 꼭 잊지 마. 그리고 무조건 조급하면은 무조건 쫄린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조급한 매매는 무조건 항상 쫄려. 걔가 상승 추세건 하락 추세건 내가 조급하면, 그러니까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여윳돈이 아니거나 이런 상태로 매매를 하는 순간 이미 8, 90%는 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분할 매매가 중요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조급하는 순간 매매도 꼬이고 보는 눈도 사라지고 시야가 좁아져. 그러니까는 막 10종목이 잘 가는데 한 종목만 보고 있으니까는 그 10종목을 다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리딩방에 익숙한 사람들은 내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들 많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그 테마주 같은 거 한 개, 두 개, 하루에 뭐 두세 개 줘가지고 그걸로 5% 먹었니, 3% 먹었니 하니까는 그건데, 나는 그 내 라인에 맞춰서 이 수익을 끌고 가서, 내가 말했잖아. 상승장에서는 10%는 자랑할 거리도 안 돼. 20, 30%는 나와야지 자랑할 거리가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라클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약간 반등 추세인데, 메타도 약간 펌핑 나왔고, 오라클 메탈도 약간 관종 넣어둬야 될 것 같아요. 오라클 내가 어저께 영상에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면은 큰 펌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종 해놔라. 그거고. 자, 일단은 자, 질문 없습니까?